특강 기간 끝나고 나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약한 걸 할 거니까 알았지? 그래도 세 줄밖에 안 남았거든. 이 정도 수준 문제는 한번 풀어봐야 돼.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어. 자 일단 수능 완성 좀 보자 한번. 미분법이 다 끝났나 모르겠네. 자 48페이지, 49페이지 다 풀었지? 응? 그리고 여기 좀 체크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12번 다 풀었니 얘들아? 12번? 민지야? 12번? 수능 12번 풀었어? 12번 봐봐. 50페이지 12번. 안 풀렸어? 네. 자, 50페이지 12번은 잠깐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최고차 개수가 2야. 최고차 개수가 1인데, 그거 다 푼 사람도 다시 한번 보자. 자, 최고차 개수가 1,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자, 우리 한 일주일 남았으니까 오늘이 지금 몇 회차야? 5회차야? 5회차입니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서 우리가 x 곱하기 f 프라임 x분의 fx. 자, 이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애들이 조금 좀 불편해.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때 이제 fx를 좀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준영이 풀었지? 맞아. 자, 우리가 먼저 이런 거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무한대는 이 무한대는 최고차분의 최고차를 보는 거고 이 0으로 갈 때는 최저차분의 최저차를 보는 거야. 근데 먼저 얘가 몇 차식인지 좀 3차식이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fx를 딱 볼게. fx를 우리가 이제 ax 3승에 bx 제곱에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얘기하면 또 살짝 미분 좀 해볼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먼저 선생님 왔어?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최고차분의 최고차거든. 맞지? 그러니까 이 분모의 최고차는 요 놈이 될 거야. 3a x제곱에 x니까 x 3승이 될 거고 분자의 최고차는 여기가 a의 x의 3승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잠깐만, 최고차 개수가 1이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다시 할게. 최고차 개수가 1이네. 에이, 뭐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맞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렇지?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요 1번이라고 할게. 무한대는. 자, 무한대는 당연히 1번에서는 당연히 맞을 거야. 여기다 x 곱하면 3x 3승에 플러스 2ax 제곱에 플러스 bx. 그러면 여기가 이제 x 3승에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니까. 최고차분의 최고차니까 당연히 여기가 3분의 1이 맞단 말이야. 그치?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야, 여기. 영어 갈 때. 자, 두 번째라고 할게. 두 번째라고. 자, 일단 리미트 x가 0로 갈 때, 자, 곱하자. 곱하면 이제 분모가 얘가 될 거야, 그치? 3x 3승 2ax 제곱 플러스 bx 분의 팅 여기가 x 3승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얘가 이제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최저차분의 최저차거든. 그럼 봐봐. 0을 다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얘가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고 0으로 날아가는데 0분의 c가 된단 말이야. 왜 극한이 있대? 말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c가 사라져요. 자,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c가 없어. 그럼 최저차분의 최저차는 b분의 b가 되거든. 그럼 1이 나와야 돼. 3분의 1이래.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b도 0으로 날아가야 돼. b도 0으로 날아가야 돼. 없어. 그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최저차분의 최저차가 2a분의 a인데 그럼 얘가 약분하면 2분의 1이거든. 근데 3분의 1이래.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다고. 0분의 0 거는 0이 아니라 또 다른 수로 날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a도 없어져야 돼. 답이 그래서 fx는 x의 3승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크게 문제 없지? 자, 요거를 아까 애들이 어떤 애가 물어봐갖고 푼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51페이지, 52페이지는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고.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54페이지. 모르는 거 다 질문해 여러분들. 알았지? 그리고 이제 방학 끝나면은 8월 중순부터 그때쯤 되면은 이제 어쩌면 이제 개별 강의도 이제 많이 붙을 겁니다, 여러분. 9월달쯤 들어가면 알았지? 모의고사 풀면서 개별 쪽으로 많이 이제 질문을 할 거야. 전체 탄성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다음에 24번까지는 괜찮고 그다음에 여기 28번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소름아. 맞춰는데. 너 이거 뭐해 집에서? 다 풀네. 잘했네. 그다음에 몰라. 내 여기 실실 쪼개. 나 진짜. 자, 그다음에 29번부터 31번까지 크게 문제 없죠, 여기도 여러분들? 괜찮나? 자, 태권아 끝까지 질문 있어? 저번에 했지 않아요? 다 했었냐 이거? 좋았어.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항함수의 적분법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적분법은 우리가 그 미분 미적분에서 하는 적분법인데 큰 어려움은 없고 그래서 적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 좀 해주고 넘어갈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과잖아. 이과이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좀 먼저 얘기 좀 해볼게, 얘들아. 그래서 이게 원래 미적분 내용인데 여기서 좀 땡길게. 알았죠? 자, 원래는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적분이라는 게 완벽하게 완료가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수투 과정에서 구분구적법을 빼버리고서 이과로 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문과애들이 수투를 배울 때 이게 왜 넓이가 왜 인테그럴이 왜 적분이 넓이가 되는지 잘 헷갈린단 말이야. 자, 그래서 봐봐.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장난을 치냐면 이런 장난을 친 거야. 자, 봐봐 이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fx가 있어. x 제곱이 있습니다. 여기 1이. 자, 0부터 1까지 내가 실제 넓이를 좀 계산하려는데, 자, 마찬가지로 여기 세 개를 좀 그리고 한번 가볼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이제 우리가 fx가 똑같이 0부터 1까지 넓이를 한번 구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0부터 1까지 넓이를 계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자, 이때 이제 어떤 장난을 했냐면은, 자, 오늘은 여러분들 요거 배우러 왔다고 생각해 주면 돼. 알았지? 처음엔 실제 있잖아. 실제 이 사람이 이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거야. 이 넓이를 지금 계산하려고 내가 지금 그림을 3개를 그려놨어. 근데 첫 번째는 여기서 0부터 1까지를 정확하게 n등분을 쳐. 그렇지? n등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0이니까 n등분을 딱 쳐. 이렇게 n등분을 땅땅 치고 2, 셋, 여기까지 쭉 칠게. 이렇게 딱 칠게. 동글동글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각형을 잡아. 직사각형을 높이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밑으로 n등분 쳤으니까 n개의 직사각형이 나올 거야.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n등분을 치는데, 자, n등분을 딱 치는데, 여기 탕, 여기도 이렇게 탕 때릴 건데, 이번엔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그럼 딱 가볼게. 여기는 지금 전체 영하고 1 사이를 내가 n등분 쳤기 때문에 이 한 칸의 길이는 죄가 n분의 1입니다. 맞지? n분의 1이고, 그럼 여기 좌표는 n분의 1,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좌표는 n분의 2, 여기 세 번째 좌표는 n분의 3, 여기 마지막 1이 이게 n분의 n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n분의 n-1이 되는 거고. 자, 여기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볼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n분의 1, 여기가 이제 n분의 2, 여기가 이제 n분의 3, 쭉 가면 여기가 이제 n분의 n-1이고 여기가 이제 n분의 n인데, 문제는 봐봐, 얘는 정확하게 지금 n개야. 사각형이. 맞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까지 n개인데 여기는 어때? 안으로 쏙 집어넣지. 여기 첫 번째 여기가 사각형이 안 잡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얘를 한 칸, 얘를 말이야 이렇게
왼쪽으로 n분의 1만큼 착 평행이동을 시켜서 얘가 바깥으로 푹 빠져버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아니구나. 얘를 n분의 1만큼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는 n개의 사각형이 있는데 얘는 한 개가 빠져버려. 얘는 n-2개의 사각형이야. 그치? 그러면 먼저 바깥으로 나간 거하고 안으로 들어간 거는 차이가 얼만큼 지냐면은 요 바깥에 거 있죠. 요거 하나만큼의 차이가 지는 거야. 요거까지. 저거를 이렇게 n분의 1만큼 보내서 밀어. 그러면 이 바깥에 얘 빗금친 거 있지. 빗금친 게 지금 바깥으로 날아간 거야. 얘는 n개, 얘는 n-1개야. 여기까지 됐니? 이게 됐지? 오케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나는 지금 뭐 할 거냐면은 이 n개의 이 사각형의 넓이의 합하고 실제 넓이하고 비교해봐. 그럼 얘가 더 크지? 그렇잖아. 이만큼씩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이만큼씩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다시 뭐라고?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실제 넓이보다 얘가 더 크단 말이야. 괜찮지? 자, 그런데 얘는 n-1의 직사각형이야. 근데 얘는 지금 요만큼들이 다 비고 있다.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는 더 클 거라고. 이렇게. 쟤는 n개의 직사각형, 얘는 n-1개의 직사각형이야. 됐죠? 여기까지? 자, 요 그림 이해갈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은 사람이 이 n개의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자. 넓이의 합을.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요거 하얀색 직사각형의 넓이. 자, 밑변은 항상 n분의 1로 동일하지. 그리고 높이는 요 오른쪽 n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거야. 그래서 n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요 빨간색 직사각형의 넓이를 볼게. 여전히 밑변 길이는 n분의 1로 동일해. 그리고 높이는 오른쪽 n분의 1을 대입한 거야. 그래서 n분의 2의 제곱. 자, 세 번째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딱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똑같이 밑변은 n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오른쪽 걸 대입해야 돼. 그림을 잘 봐야 돼. 그래서 n분의 3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쭉 와서 여기 하얀 거, 여기 파란 걸로 할까? 파란 거. 자, 파란 거 사각형의 넓이는 마찬가지로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오른쪽 걸 대입하니까 n분의 n-1의 제곱이 되고 제일 마지막 하얀색 넓이는 마찬가지로 n분의 1의 n분의 n의 제곱. 이렇게 n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 합했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자, 원래 식으로 표현해보자. 식으로. 자,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거야 지금부터. 자, 시그마로 표현할 때는 먼저 시그마 딱 갖다 놓고 각각의 항에서 변하지 않는 걸 찾는 거야. 자, 먼저 n분의 1. n분의 1은 안 변해. 그 다음에 가로의 제곱도 안 변합니다. 분모가 n도 안 변해. 근데 위에가 1, 2, 3 변한다는 K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이제 K가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저렇게 n개의 직사각형을 우리가 시그마를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변수가 지금 K거든. 변수가 K니까 여기 N제곱하고 N을 바깥으로 빼자고. 그럼 여기가 N3승분의 1이 되고 여기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시그마 K제곱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니까 얘는 N3승분의 1 딱 적어주고 6분의 여기가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가 되는 거야. 요게 지금 이 N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 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를 잡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도 알아야 돼요. 이 과정도 가끔 문제에 물어봐요. 자, 이번에는 요거 n-1의 직사각형 넓이를 한번 좀 계산해 볼게.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거 요거 하얀색 요거 좀 볼게. 요거 하얀색. 어쨌든 얘는 다 밑변 길이는 n분의 1이야. 그래서 먼저 밑변 길이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자 이번엔 왼쪽 걸 대입합니다. 좌표가.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니까 n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자, 두 번째. 뭘로 할까? 그 다음에 몇 거요? 노란 걸로 할까? 노란 거. 자, 이번도 마찬가지로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왼쪽 걸 대입하는 거야. n분의 1을 대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빨간색으로 칠할게. 빨간색으로 할게. 자, n분의 1에 여기 이제 왼쪽 거니까 왼쪽 거 n분의 2 n분의 2의 제곱이 돼. 이렇게. 자, 이제 세 번째 노란 걸 하자. 마찬가지로 계속 밑변 길이는 n분의 1을 이정하고 그다음에 여기 왼쪽 거 n분의 3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서 이제 제일 마지막 거는 톡톡톡톡톡 돼서 여기가 밑변 길이가 n분의 1이고 똑같이 n분의 왼쪽 거 대입하는 겁니다. 요거 대입하는 거예요. 제곱 이렇게 간다. 다 더할게요. 다 더하는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그마로 결정해 볼게. 자, 시그마로 딱 처리해주면 먼저 앞에 거 안 변해. n분의 1 딱 적어주고 가로의 제곱도 안 변합니다. 분모가 n입니다. 그리고 위에가 1, 2, 3에서 n-1까지 놔두고 k라고 놔두고 여기 k를 1부터 n-1까지 딱 표현해 줍니다. 자, 내가 색칠을 해놨죠, 여러분들. 잘 봐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상황이지? 얘를 있잖아. 얘를 평타만 옆으로 촥 밀면은 저 끝에 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간 이 사각형들의 모임하고 이 안쪽으로 들어간 사각형들의 모임의 차는 그 차가 누구냐면은 요 바깥에 요거 있죠, 요거 하나만큼 차이가 지는 거야. 요거 하나만큼 넓이가 차이가 지는 거야. 바깥에 나온 것과 안으로 들어온 게. 자, 여기까지 괜찮지? 자,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제 여기 n3승을 바깥으로 빼주고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 제곱이야. 됐어. 그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지? 여기 n3승분의 1 그대로 놔두고 6분의 너 플러스 1 그다음에 얘네 더하면 돼. 얘가 그래서 2n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야. 됐어. 저게 이제 n 개들의 직사각형 넓이의 합. 여기 이제 n-1개 넓이들의 합이라는 거야. 자, 이 차이를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식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때 있잖아. 이제 수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해주냐면, 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 보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가면 제일 먼저, 얘들아, 요게 지금 한 변 길이가 n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럼 한 변 길이가 n분의 1인데 이게 지금 내가 n이 뭐냐면은 이 n은 0부터 1까지 이거를 n등분 친 거거든.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면은 0부터 1까지 이걸 무한등분 치는 거야. 무한등분. 그러면 무한개의 직사각형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요 밑변 길이 얘가 거의 0으로 가는 거야. 거의 0으로. 거의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은 그냥 여기서 이 직사각형들이 원래 n개가 있었는데 요게 확 뚫어. 밑변 길이가. 그럼 밑변 길이가 거의 없는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들이 여기 빼곡하게 메꾸고 들어가는 거야. 맞지? 빼곡하게 메꾸고 들어간단 말이야. 빼곡하게 메꾸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실제 그럼 빼곡한 실들을 다 합하면은 이 넓이가 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붙인 거야. 무한대로 보낸 거란 말이야. 그랬더니 이게 지금 봐봐. 이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거든. 그럼 최고창 6n 삼성분의 2n 삼성 어디로 가니 얘가 3분의 1로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보내는 게 이 가로 길이가 쫙 좁혀지면서 여기다 그냥 엄청난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이 막 낑겨 나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얘도 볼게. 얘도 마찬가지로 n을 또 무한대로 보내. 그럼 얘도 똑같이 6n 삼성분의 2n 삼성이니까 얘도 똑같이 3분의 1로 가. 이 빼곡한 실들의 넓이의 합이. 그럼 봐요. 얘가 이 바깥의 넓이는 원래 실제 넓이보다 더 크고 얘는 실제 넓이보다 작은데 이 자식의 극한이 3분의 1로 가. 얘보다 큰 놈의 극한이 3분의 1로 가. 근데 얘보다 작은 놈의 극한이 3분의 1로 가. 그러니까 얘가 사이에 낑겨서 어디로 가는 거야? 사이가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정확히 넓이가 3분의 1로 간다 라는 게 이게 구분구조법의 원리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원래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이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잠깐만. 여기서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 우리가 지금 이 리미트 붙였다는 얘기는 이 위의 결과에다가 리미트를 붙인 거잖아.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붙인 거잖아. 맞지? 똑같은 상황이니까 여기 똑같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붙인 거니까 이때 얘는 뭐야? k가 1부터 n까지 무한히 더했구나. 그걸 우리가 인테그럴이라고 표현하고 이 무한히 더하다. 그리고 이 fx 얘가 누구냐면은 어떤 점을 대입했을 때 이 높이들이란 말이야. 높이.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dx를 거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dx가 n 무한대로 보낼 때 굉장히 짧은 실 같은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되는 거야. 이게 그때 높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되냐면 사실은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얘가 곱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얘를 어디서부터 0부터 1까지 통째로 적분해라 라고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지. 이해가니? 그래서 적분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선생님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생각은 얘는 굉장히 짧은 이 d가 미세하다는 뜻이거든. 짧은 x 길이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y 길이 이게 무조건 수직으로 잡혀야 돼. 그럼 얘가 굉장히 얇은 실에 가까운 넓이 그거를 0부터 1까지 무한히 더해라. 그럼 실제 넓이하고 똑같다. 왜요? 얘보다 큰 거 하고 얘보다 작은 거 무한대로 보내니까 얘가 샌드위치 종류에서 낑겨버린다고. 그래서 정확히 넓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3분의 1인가 볼게요 한번. 자, 리미트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x제곱 dx가 되는 거지. 자, 이거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x3승의 3분의 1 0부터 1 대입하면 3분의 1이지 0 대입하면 0이고 그래서 3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미적분 끝에는 이 무한급수를 우리가 뭘로 고치지? 이 적분으로 고치잖아. 그거 다시 한번 연습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우리는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리미트 붙여가지고 원래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자, 요거 기억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먼저 얘를 내가 x로 놔볼까? 자, n분의 k를 내가 x로 놔버린다면 요거 좀 볼게. 요게 인테그럴이 되고 여기가 이제 x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놔두고 자, k가 1 대입해봐. k가 1 대입하면 여기다가 잠깐 바깥으로 좀 뺄게 이렇게. k에 1 대입해봐. 그럼 x가 n분의 1 k에 2 대입해봐. 그럼 x가 k에 2 대입해봐. n분의 2 k에 3 대입해봐. n분의 3. 지금 이거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k에다가 n-를 대입해봐. k에다가 n-를 대입해봐. 쭉 가서 k에다가 n-를 대입하면 얘가 n분의 n-1이 돼. 자, 이제 무한대로 보내보자. 그럼 얘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는 당연히 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기 얼마씩 더했니 얘들아? n분의 1 더했지. 그 n분의 1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n분의 1이야 이게. 이 좌표들 이게 n분의 1이라고. 근데 이 좌표들이 이게 n분의 1이 뭐야 이게? 이게 바로 이 n분의 1이 바로 뭐야? 그래 가로 길이에요. 가로 길이. 가로 길이를 dx로 처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이런 식으로 적분으로 바꿔치는 겁니다. 알겠지? 이게 넓이 개념의 핵심인 거야. 넓이 개념. 그래서 만약에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요걸 구분부적법이라는데. 그래서 이렇게 n등분해서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리미트 나중에 n을 무한대로 보는 이런 시스템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떤 느낌을 보냐면은 만약에 자 내가 여기 x축이 있는데 fx 이렇게 밑으로 내려왔어. 여기 이제 0부터 1까지인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는 원래 사실은 이렇게 여기 0하고 1 사이를 n등분을 떼는 거야. n등분을 쳐가지고 여기다가 무지막지한 이렇게 여기 이렇게 n등분을 치는 거야. 이렇게 n등분을 쳐가지고 뭐 바깥으로 나가든 안으로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다 샌드위치형이니까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이런 사각형의 넓이를 딱 다 넓이를 계산한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양수인데 이게 지금 가로 길이가 양수인데 이 fx 요 놈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니까 음수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n을 무한대로 치면은 여기가 굉장히 짧은 x가 돼. dx에다가 그때 높이를 딱 곱해주면 이게 fx가 되는 거야. 이게 넓이야 지금. 참 넓이 아니라 요 사각형에 지금 식을 잡아준 거야. 근데 얘가 지금 음수잖아. 어?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0부터 1까지 모조리 더해버리면 얘는 양수가 나오는데 높이가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음의 사각형의 넓이가 나온다고. 그럼 이거 다 나오면 이게 음수가 되어버리는 거야. 음수가. 넓이라고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냥 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넓이를 계산할 때 여기다 굉장히 얇은 직사각형들을 졸라게 때려박기 시작한단 말이야. 사실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보자. 우리가 또 이런 것도 한번 하잖아. 다들 봐봐. x축이 있을 때 여기가 fx가 있어.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 이게 여기가 gx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있잖아. 여기 a부터 b까지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넓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넓이를. 그럼 우리는 원래 이거 어떻게 하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뺀 거를 적분하잖아. 그치? 근데 사실 이것도 뭐냐면은 여기에다가 연락에 그냥 굉장히 많은 직사각형들을 때려박는단 말이야.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많은 직사각형을 때려박는데 이 dx가 뭐냐면 너무 가로 길이가 얇어. 그래서 거의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 이 실에 가까운 직사각형. 요 두께가 지금 요 두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두께가 지금 dx가 되는 거야. 알았지? 이때 높이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여기가 x일 때 여기가 지금 뭔지 높이는 이게 fx야. 근데 길이로 따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순수 길이만 따질게. 순수 길이를 따지면은 여기는 지금 좌표가 gx지만 음수잖아. 길이를 따지면 마이너스 gx가 되는 거거든. 길이를 따지면. 그래서 사실은 요 얇은 dx, 요 가로 길이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양수 fx하고 요거 양수 마이너스 gx를 더한 요게 높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니까 양수가 돼서 이 쭉 내려온 요거를 a부터 b까지 무지막지하게 더해라 이런 뜻인 거야 지금. 알겠니? 이 내부 구조를 보면은 이 적분이 왜 넓이를 구할 때 왜 위에 걸 아래 걸 빼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이 중간에 x축이 섞이든 섞이지 않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이게 구분구조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자, 요런 것 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기가 가로 길이고 여기가 무조건 세로 길이기 때문에 얘가 곱하기가 되고 얘네들이 무조건 수직으로 잡혀야 됩니다. 수직으로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 당. 직각삼각형입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점이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쭉 빠지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A부터 이제 B까지 쭉 빠져나가기 시작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지금 길이가 4예요. 자, 이때 이 점 P가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요 점에 있을 때 여기까지 와서 점 P가 요 점에 왔을 때 여기서 이쪽 딱 세로로 여기다 세로로 요 길이를 fx라고 할게요. 요 길이를 fx라고 할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P가 이 점에 있으면은 이 길이가 fx고 P가 이 점에 있으면 이 길이가 fx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지금 이제 x라고 칠게. 알았죠? 응? 그치? 여기가 x일 때 이쪽 여기 수직으로 되는 걸 fx라고 넣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좋았어. 자, 이때 인테그럴 0부터 여기 4까지 fx dx. 요게 이제 0부터 4까지 쫙 치고 내려오는 거야. x가. 자, 이때 이 값을 표현하는 도형을 요게 누구냐? 여기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누구니? 1번. 삼각형 ABC의 넓이다. 2번. 삼각형 BDC의 넓이다. A, B, C, D, E. 세 번째. 삼각형 A, B, B의 넓이다.
네 번째 삼각형 BCD의 넓이다. 자, 누굽니까? 이거는 천천히 할게요. 누구지? 아, 선생님, 보세요. x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가로 이거, x 여기 있으면 가로 이거, x 여기 있으면 가로 이거. 답은 A, B, C. 이러면 틀려요. 대부분 90% 아이들이 다 1번이라고 표현해요. 아닙니다. 누구죠? 답은? 항상 옛날에 한번 한 살 쓰지 않았었나? 준혁 누구 같아? 빨리 찍어봐. 아이 다뭐 하겠어. 3번? 3번이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왜 그러게? 자, 봐봐.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 진짜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온 적 있어. 여기가 곱하기거든. 이 적분 인테그럴은 말이야. 이 인테그럴이 들어갔다는 사실은 얘하고 얘가 수직을 이뤄야 됩니다. 수직을 이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이렇게 되지만 x가 여기일 때는 이 인테그럴은 이 길이를 수직을 세워야 돼. 수직을 이거 아닌데. 에이 잘못했다. sorry. 답이 이게 아니야. 하나 더 있다. 이씨. 에이 미쳤나. 내가 실수했다. A, B, C, D, E, F. 5번이다. 삼각형 A, B, F다. F. 에이 미안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 길을 fx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자, 미안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랑 똑같은 이 점을 잡아갖고 이렇게 쭉 연결한 거야 지금, 알았지? 미안. 아이씨. 이게 뭐냐면 여기가 x일 때 이 fx 있지, fx.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 x 여기 x에서 이 fx를 수직으로 세워야 돼 이렇게. 또 여기 fx는 여기서 수직으로 세워야 돼. 또 여기 fx면 이것도 수직으로 세워야 돼. 이게 fx면 이걸 수직으로 세워야 돼. 수직으로 세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a, b, f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를 수직으로 세우고 이 길이를 수직으로 세우고 이 길이를 이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세우는 거야. 이 길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 선에 수직으로 세워야 돼. 이해가지? 왜냐하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각형 A, B, F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길이를 그대로 반원을 쳐서 만나는 지점이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정확한 적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적분을 뭔가를 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하잖아. 그럼 무조건 막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넓이는 무조건 중간에 실에 가까운 사각형을 낑겨 박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들을 다 더해 나간다는 말이야. 그런데 좀 아까 여기 지웠지만 얘가 얘 바깥에 얘하고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 차이가 났잖아. 그래서 하나 차이가 났잖아. 그 하나 차이는 실 하나를 바깥으로 뺀 거거든. 여기는 무한계의 실 중에서 실 하나 뺐다 그래서 넓이가 갑자기 확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실 하나의 넓이는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차이가 거의 없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지? 요게 넓이의 핵심 개념이에요. 넓이 핵심 개념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됐고요. 요거 아이씨, 나 큰일 날 뻔했네. 실수할 뻔했네. 자, 나머지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적분 이론 한번 보고서 볼게요. 자, 적분 이론은 뭐가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인테그럴 여기가 스몰 fx dx입니다. 자, 우리 작은 놈 적분하면 큰 거, 큰 거 미분하면 작은 거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부정 적분하면 c를 붙이는 거고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스몰 fx dx는 우리가 large fx라고 써주고 우리 정적분은 사실은 c가 필요 없어. 그래서 large fb에서 large fa를 빼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뭐 저는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이런 적분, 나머지도 이런 거 a부터 b까지 fx dx는 중간에 a부터 c까지 fx dx 하고 그 다음에 c부터 d까지 fx dx c부터 d까지 fx dx 왜냐면 여기 중간에 c가 어떻게 연결돼도 상관없어. c가 a, b 사이에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fx dx는 내가 아래 위 끝을 바꾸고 싶어. 그럼 얘가 당연히 같진 않고 여기에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를 땡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당연히 이거는 뭐 0이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왜냐면 이쪽에 넓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대신 정적분은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를 한꺼번에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볼게.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볼게. 0, 1, 3.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기 넓이가 만약에 여기가 넓이가 a고 넓이가 b라고 보여. 여기 순수 넓이야. 알았지? 그럼 내가 그냥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해주면 얘는 그냥 a 양수로 툭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인테그럴 0부터 3까지 적분을 딱 때리면 여기까지 적분 때리는 거는 양수니까 그냥 툭 튀어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때리면 음수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이게 넓이라 그랬잖아. 그럼 강제로 이제 빼기를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정적분 값은 양의 넓이와 음의 넓이가 다 계산된 결과치만 툭 튀어나온다 이런 얘기야. 이거 다 알고 있지?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는데 얘가 만약에 우함수라면 2배의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fx가 기함수라면 그냥 제로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함수 기함수 따질 때는 뭐 x제곱 상수 x제곱 x사성 이런 것들 코사인 이런 거 다 우함수잖아. 그 다음에 무슨 x, x3승, 탄젠트, 사인 이런 거 다 기함수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 a의 x승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승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곱한 것들. 그렇게 요거 플러스는 모조리다 함수고, 그 다음에 어떤 k 갖다 놓고 여기 이제 중간에 마이너스 땡긴 거. 이거는 다 우리가 이제 기함수라고 판단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기함수, 우함수 이런 내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게 있어. 문제가 어렵게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는 저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식에다가 이 x자리에다가 x라고 적혀있는 모조리 내가 마이너스 x를 걸었을 때 같아. 그러니까 x에다가 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 계산 결과가 원래 함수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럼 이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안 보여. 이게 우함수지 기함수지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럼 그때는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x를 한번 집어넣어 봐봐. 똑같아. 그럼 우함수인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어. 어떤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 대신에 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원래 함수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땡긴 거하고 똑같아. 뭐 다 알고 있지만 이게 같아. 그럼 기함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 여러분 나중에 봐야 될 때가 온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우함수하고 기함수도 사실은 어떤 하나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어떤 하나의 일부분이냐면 이게 넘어가 볼까? 그럼 fx 여기가 빼기 마이너스 x가 0이에요. 자, 이때 너하고 더해봐. 그럼 x가 사라지잖아. 여기 마이너스 이게 선대칭이거든. 그렇잖아. 이 아래 것끼리 식을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는 선대칭이라 그랬어. 그럼 어떤 사람이 되시냐? 너하고 너를 더하세요. 0이네요. 반쪽이에요. 0이네요. x는 0에 대한 선대칭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x는 0이 누구야? y축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어갑니다. f에 마이너스 x 더하기 fx가 이꼴은 제로예요.
이 괄호 안에 것들이 더하니까 x가 사라져. 근데 여기가 지금 더하기가 돼 있어. x 좌표하고 y 좌표가 만나서 하나의 점을 이뤄. 아, 이건 점대칭이구나. 그럼 어떤 점의 대칭인가? 요거 더하면 빵이지. 반쪽에 0, 이쪽을 반쪽에 0에 대한 점대칭 함수다. 그렇지. 기함수 자체가 원점 대칭 함수라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적분에서는 이제 선대칭, 점대칭 기법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적분에서의 선대칭 기법은 하나만 알면 된다. 근데 이거 아니 뭐 식을 멋있게 쓸 필요도 없어.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돼. 봐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는 누구하고 똑같아?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의 이 x 대신에 누굴 집어넣냐면 너하고 너를 더해. 알았니? a하고 b를 더해. 그리고 a하고 b를 더한 거에서 그냥 x를 빼. 그걸 x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더한 거에서 x를 뺀 거를 원래 fx가 다 때려 박아. 그럼 식이 바뀌잖아. 식이 바뀌는데도 얘하고 식이 다르거든. 그런데도 적분 때리면 똑같다는 거야. 졸라 희한한 상태지 이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런 거잖아. 봐요. 팅. 여기가 지금 이렇게 fx가 있어. 자,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여기가 지금 a가 있고 b가 있어. 나는 있잖아. 얘를 정가운데 x는 2분의 a 플러스 b에 대해서 이 fx를 정확히 획가닥 돌릴 거야. 그걸 우리가 멋있게 뭐라 그러냐면 선대칭이라고 그래. 선대칭. 내가 획가닥 돌린다고 이렇게. 그럼 이 fx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선대칭 함수는 선대칭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2배에서 x를 뺀 거를 넣으면 돼. 뭐라고? x 자리에다가 요 선대칭 대칭하는 선 요거 2배에서 x를 뺀 거를 집어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획가닥 돌리는 어떤 사태가 발생하냐면은 얘가 지금 정확히 합동이기 때문에 여기 1번 넓이, 1번 넓이, 여기 2번 넓이, 여기 2번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y는 fx를 a부터 b까지 이 하얀 놈을 적분하면은 1번 하나, 1번 둘, 2번 이렇게 1, 1, 2 이 세 개가 나오잖아. 근데 내가 똑같이 a부터 b까지 얘 f f a 플러스 b 마이너스 x를 적분하면 2번 하나에 1번 두 개가 나올 거라고. 어쨌든 똑같단 말이야. 결과가. 그렇지? 이 그림은 막 멋있게 설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식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식만. 이해가니?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막 문제를 막 바꾼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인테그럴 2부터 4까지 f의 6-x 이거는 똑같은 거야, 얘들아. 이거는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똑같은 거예요, 그냥. 4부터 2부터 4까지 적분한 거나 2부터 4까지 이게 더한 거에서 x 빼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뭐 같은 건데 뭐 더하기가 얼마니? 라고 얘기하면 그냥 요거 하나 더한 거에다가 2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여기까지? 이게 선대칭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제에서 얘는 자체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해석하는 장면으로 나온다고. 중간에 해석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외워야 될 게 뭐냐? 꼭 외워야 될 게 뭐냐?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여기가 이제 크기는 갖고 부호가 반대인 새끼를 적분을 딱 때리잖아. 그럼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자, 요거 더한 거에서 x를 빼봐. 요거 더한 거에서 x를 빼면 0에서 x를 빼니까 이렇게 들어간다고. 여기가 크기는 갖고 부호가 반대면 이 식 안에 있는 x를 모조리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적분 결과는 바뀌지 않아요. 졸라 신기한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거라고.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래서 한번 볼게. 자, 인테그럴 예를 들어서 뭘로 할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플러스 1분의 2x승 이거 한번 적분해볼까? 이거 적분해? 이거 한번 적분해볼까? 이제 잘 내야 되는데. 잠깐만. 이런 거 한번 적분해 볼게.
물론 이거 미분은 여기 있어요. 맞지? 근데 이것도 한번 볼게.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똑같으니까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2의 마이너스 x 똑같지 않니? 내가 뭐라 그랬어?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딱 돼 있으면 여기 있는 x에다가 내가 모조리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된다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럼 요거를 내가 지금 그냥 알파라고 얘기할게. 이거 알파라고 얘기를 할게. 얘가 똑같은 거야. 그치?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이상 없나요? 자, 근데 이때 여기 분자분모에다가 2x승 2x승 한번 곱해봐봐. 자, 분자분모에다가 2x 2x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 2x승 곱하면 1이지. 여기 2x승 곱하면 2x승이고 여기 2x승 곱하면 1인 거야. 콜.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야.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알파를 해볼게. 얘하고 얘를 더해볼게. 그럼 2알파잖아. 2알파잖아. 그러면 더해볼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얘하고 얘를 더하니까 분모가 똑같으면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하고 얘하고 더해진단 말이야. 다시. 자, 여기까지 얘 갔지? 여기가 내려왔지? 그럼 얘하고 얘를 한번 더해볼게. 그럼 여기 2x 플러스 1, 2x 플러스 1. 2x승 플러스 1분의 여기 2x승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얘가 약분이 되거든? 여기 1이거든, 1. 그러면 여기 상수는 내가 얘 셋 빼면 얼마야? 4지. 4 곱하기 1. 그래서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가 2인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는 기법이 있다고. 이거는 뭐 접근하기 쉬워서 그런데 접근을 못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자, 여기 잠깐 지울게요. 자, 봐봐. 이거는 그냥 분모 미분하면 분자 있잖아. ln 얘 이러면 돼. 그런데 거꾸로 볼게 이제. 자,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승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 한번 접근해봐 이런다고. 얘 분모 여기 없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미적분에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지. 얘들 마트에 가면 이때 차관이 뭐냐면 얘들아 뭘 차관할 거냐면은 잠깐 알파를 놓을게. 잠깐 마이너스 2하고 얘가 똑같네. 오늘 크게 썼나? 조금만 크게 쓸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써도 괜찮네.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어도 되네. 이름 보기 좀 귀찮으니까 좀 분자 분모에 2의 x승 2의 x승 좀 곱하자고. 2x승 곱하면 1이고 여기 2x승 곱하면 2의 x승이고 여기 2x 곱하면 2의 x승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를 더하면 이 가운데가 얘가 더하면 1이 나온단 말이야. 보여요? 그래서 얘도 알파고 얘도 알파인데 이 알파는 하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거 두 개 더해보자. 2x승 플러스 1분의 2x승 2 플러스 1. 어차피 1이잖아. 그렇지? 우리 상수는 어떻게 계산하지? 상수는 그냥 이 위에서 아래 끝을 빼. 그럼 4잖아? 그래서 상수에 곱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4가 돼. 그래서 알파가 얼마다? 2구나. 이렇게 푸는 기법이 있어. 미적분에서. 이거 아니면 못 푼단 말이야.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치환해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하고 2를 만약에 줬어. 잘 들어. 크게 넣어도 부호가 반대인데 어떤 새끼를 접근하라고 딱 줬단 말이야. 와, 별짓을 해도 안 돼. 치환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 그럴 때는 이 안에 있는 놈을 모조리 마이너스로 한번 다 바꿔보세요. 그럼 뭔가가 이상한 거 톡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게 이제 아니 여러분들 필러가 되겠지. 자, 이게 상대칭입니다. 알겠어요? 이해가지? 자, 됐고요. 그다음에 점대칭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점대칭은 잘 봐줘야 돼. 이거 점대칭은 잘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본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f에
a 플러스 x에 플러스 f에 a 마이너스 x가 2b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a, b에 대한 점대칭이거든. 맞죠? 이 점대칭 함수는 좀 독특하게 문제를 풀어내요.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점대칭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여기가 지금 a, b예요. 그러니까 이 점대칭 함수는 여기를 기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정확히 합동을 이루는 거야. 맞니? 정확히 합동을 이룹니다. 여기 딱 이제 x축이 다 지나가 이렇게 다. x축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a야. 이 점대칭 함수는 100%야. 100%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a로부터 똑같은 거리가 나가요. 똑같은 거리가 나갑니다. 적분 구간을요. 이 점대칭한 x로부터 똑같은 거리, 똑같은 c만큼 빼고 c만큼 더하는 이런 상태만 딱 문제를 내요. 그 상태에서 적분을 쳐라. 이 넓이를 계산해라. 즉 무슨 얘기야? 인테그럴 a-c부터 a 플러스 c까지 fx dx 이걸 해라.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점대칭은요 되게 쉬워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거든 지금.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거든 지금. 오케이. 이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림이 좀 이상한가? 뭐 아무튼. 자 그러면은 그림이 좀 이상하다. 점대칭 같지가 않다. 기대 또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야지. 좀 비슷해 보인다. 어쨌든 봐봐. 그러면 점대칭은 봐봐. 여기 y 좌표를 딱 잘랐을 때 그리고 여기를 딱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똑같아요. 내가 계산하는 건 지금 이 넓이거든. 이 넓이를 계산하는데 얘를 잘라다가 내가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 사각형 넓이를 계산해 주면 돼요. 그림만 그렸으면 되는 거야. 내가 b 여기 이 길이가 얼마나? EC, E, B, C 이렇게 하는 거야. 저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그림 그려서 처리하면 끝나요. 여기 점대칭에 대한 넓이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봤자 좀 복잡하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리고 얘가 이게 점대칭인지 선대칭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런 점대칭 비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면은 되겠다. 자, 이거 선대칭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이과 애들은 플러스 할 게 뭐냐면 이제 치환적분, 부분적분, 그치? 그 다음에 로그적분. 그리고 이제 우리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 됐거든. 부분적분 같은 건 여기가 도표적분. 착착착착 위로다 적지선. 알았지? 오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이제 풀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냥 미분 다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지. 자, 그거는 조금만 쉬었다고 설명할게요. 자, 지금 저건 전체 팀 다 정리하는 거야. 알았지?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풀면 쉬우니까. 계속 더위 먹고 막 찬물 먹고 그러니까 막 아프게 났네. 자, A부터 X까지야. 그냥 여기가 숫자로 쓸게 이렇게 알았지? 2부터 X까지 GX가 이렇게 있어. 여기 FT, BT야. 자,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기계적이잖아. 그렇지? 기계적인 거야. F, G 뭐지 여기가? 2는 제로다. G 프라임 X가 FX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이거를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 내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양부터 여기까지야.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자, 여기까지 크게 문제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딱 주면 말이야. 사실은 여기는 도함수하고 원래함수 두 개가 동시에 주는 케이스하고 똑같단 말이야. 자, 볼게. 이 fx라는 놈이 다시 얘기하면 지금 뭐지? g 프라임 x예요. 그치? g 프라임 x인 거야. 그래서 얘를 쭉 내리고 얘를 쭉 내렸을 때 얘가 도함수이기 때문에 g 프라임 x의 그림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 양수다. 올라가요.
내려갑니다. 이 내려가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바로 넓이가 되는 거야. 맞지? 그거 기억하지?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지금 x는 0인 상태고 여기 x가 2인 거야. 괜찮니? 이게 지금 gx라는 말이야. 그런데 g2가 0이기 때문에 x축이 어디 치고 들어간다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래서 gx를 완벽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알았지? 단순하게 그냥 넌 g는 0이고 g8은 x가 fx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이 fx를 두게 돼 있다고 여기 식을 어떤 식을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거를 통해서 원래 gx를 복구시켜 놓고 3차 함수는 그리고 얘는 벌써 여기서 2에서 극소값을 갖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 가니? 괜찮나 여기까지? 요렇게 첫 번째 요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근데 사실 얘가 좀 더 깔끔하지. 좀 더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gx 자체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자, g0은 일단 g 어디 갔어? g2가 일단 0이야. 여기 0입니다. 0인 거야. 오케이? 됐지? 자, 근데 얘는 지금 어디서 넣으면 2부터 적분을 때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2부터 적분을 때려요. 그치? 2부터 적분을 때리는 거야. 그러면 x가 만약에 2보다 큰 놈이라고 그러자. x가 자 이쪽에 x가 이쪽은 x가 2보다 큰 범위야. 자,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맞나요? 그러면 얘가 계속 넓이가 2부터 넓이를 여기까지 보면 양수 점점 양수의 넓이가 커지고 있어. 맞지? 그러면 gx 좌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증가 형태가 되는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2보다 작을 때, 여기는 2보다 클 때고 2보다 작을 때를 좀 볼게. 2보다 작을 때를 볼게. 그러면 얘는 지금 백을 가고 있어. 백을. 이게 지금 2보다 작은 놈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적분 방향이 왼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음수인데 여기 밑에도 음수야. 얘가 음수인데 음의 넓이가 계속 넓어지는데 얘가 방향도 음수야. 그럼 얘는 다시 또 이게 증가가 들어가는 거야. 증가가 이렇게. 증가가 들어가는 거야. 왼쪽으로 가면서 얘가 올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괜찮니? 그렇지?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딱 갔다가 그러니까 요 넓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높이가 되어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다시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이제 여기는 계속 왼쪽이 백인데 그치? 왼쪽은 이제 이렇게 이 dx가 이 dt가 음수인데 얘는 양수란 말이야. 그럼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 음의 넓이가 더해지는 거야. 즉 음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제 쭉 내려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요거 이해 가니?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냥 도함수니까 그냥 쭉 그리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출제자들은 이게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을 따지면서 너는 계속 넓이가 지금 출발점 2야. 알았니? 2보다 x가 클 때는 계속 넓이가 양의 넓이가 더해지니까 올라가고 왼쪽으로 갈 때 얘가 음수인데 얘도 음수야.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갈 때는 올라가다가 여기 음수인데 양수야. 그럼 음수의 넓이가 더해지는 거잖아. 계속 내가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gx 그래프를 판단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둘 다 알아야 돼. 오케이? 둘 다 알아야 돼. 특히 논술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케이스가 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을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게 있잖아. 봐봐. 자, gx가 있는데 내가 인테그럴 2부터 x까지 ft가 있어. ft가 여기가 4승을 딱 걸어. 딱 건단 말이야. 딱 걸어. 그래 놓고서 이제 야 gx의 근이 몇 개니? gx는 이꼬로 제로의 근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의 최소값이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또는 뭐 그래프의 개형을 좀 찾아보자 이거야. 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김 선생님 G2는 일단 0이고요. 그래 G는 일단 0이야.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요 F X의 4승이요. 뭐 어쩌라고? fx 모르는데 모르잖아 지금. 그렇잖아 모른단 말이야.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요. 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확 그리기가 힘들단 말이야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 거야 두 번째는.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 F 프라임 이게 지금 FT의 4승 얘는 뭔지는 몰라.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짝수승이니까 X축 위에 존재할 거야. 얘가 뭐 이렇게 존재하든 어떻게 존재하든 다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fx의 4승 접할 수도 있어. 맞니? 접할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G2는 일단 뭔지는 모르지만 G2는 자, fx 다 접하는데 요거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X축을 한번 GX를 한번 체크해 볼게. G 일단 2는 0이야 여기가. G는 여기를 지나가야 돼. 근데 2를 기점으로 여기 아무데나 2라고 칠게. 아무데나 2라고 칠게. 2를 기점으로 오른쪽 x가 2보다 클 때는 이거를 적분을 막 치잖아. 그러면 얘도 양수인데 이 높이도 양수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이 넓이가 양수니까 계속 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란 말이야. gx 맞지?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될 거야.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2보다 왼쪽을 좀 보자. 2보다 왼쪽을 갈 때는 x가 2보다 왼쪽을 갈 때는 음수 방향이야. 즉 얘가 음수야. 또 dx에 dt를 해야지. 얘가 음수 방향입니다. 얘는 지금 계속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수 곱하기 양수는 계속 음수가 되어버린다고. 계속 음수니까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야. 그럼 gx는 형태가 이렇게밖에 안 잡히는 거야. 무슨 얘기지? 증가함수예요. gx가. gx가 증가함수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근이 한 개지. 자 무슨 말이냐면 또 요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지만 또 수식으로 판단하는 거지. 잠깐만 g 프라임 x가 4승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네. 그러면 g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는 얘 무조건 증가함수야. 계속 올라가야 돼. 그런데 g가 0이라는 놈을 딱 하나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gx는 그냥 2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겠구나 라고 끝내는 거야. 이런 느낌을 알겠니? 오케이? 요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21번, 22번 또는 28, 29, 30, 29, 30에서는 요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나온 여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서도 요거를 갖다 놓고 이제 얘 그래프를 추적하는 거란 말이야. 요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거 이해가지? 그래서 양수냐 암수냐를 가질 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들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알겠죠, 여기? 오케이? 얘들아, 이게 좋았어. 자, 이런 거 했어. 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야. 이런 건 알게 돼 문제 풀 때 나올 거란 말이야, 이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적으로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gx 자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인테그랄 여기가 이제 hx부터 kx까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식이 들어간다는 거야. 식이 이렇게 식이 들어가. 식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2x 플러스 1부터 여기가 이제 x 제곱 플러스 3x까지. 자,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요놈하고 요놈이 같게 되는 점을 찾는 거야. 그 포인트에서 0이 되는 거고 하나는 문제 좀 맞춰볼까? 자, 이런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먼저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포인트가 있나? 그렇지? 첫 번째 케이스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가 2x 플러스 3. 자, 넘어가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3. 이거로 정리가 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이상했지? 그래서 요 x가 마이너스 3하고 1일 때 요게 아니라 똑같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g 마이너스 3이 0이고 g1도
0이구나. 아, 그냥 gx는 그래서 마이너스 3과 1을 지나는 거. 이렇게 하나 포인트 잡아주고. 자, 두 번째는 뭐지? 이제 미분을 칠 거야. 미분을 칠 때 어떻게 하지? g 프라임 x는 얘가 이제 통당 들어온단 말이야. 그치? 통당 들어오면 이렇게 미분 치는 거야 지금. 여기 미분이다. 프라임이에요. x 플러스 4x가 되면서 멈추면 안 되지 이거. 중에 합성함수 미분입니다. 여기 아래 거 미분은 2x 플러스 4를 곱해주고 빼기 아래끼 들어가요. 아래끼 들어갈 때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래서 f에 2x 플러스 3이 되고 요거 미분한 2를 곱해준다. 요 두 개를 뽑아내고 시작한단 말이야. 이해가죠 이거?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돼. 이렇게 식이 들어가면 미분할 때 얘를 집어넣음과 동시에 이 안에 미분하고 바깥도 곱해달라는 얘기야. 뭐 다 하는 내용이지. 자, 이런 것들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2부터 x까지. x-t에 ft, dt. 이 ft라고 쓰는 건 얘들아, 여기 삼각함수가 들어가든 지수함수가 들어가든 로그 함수가 들어가든 아니면 절대값이 들어가서 미분 불가의 뾰족한 새끼가 되든 간에 아니면 무슨 얘가 불연속 함수가 되든 간에 무조건 그냥 ft라고 하나의 함수라고 지정한 거야. 알았니? 여기 어떤 수식이 들어가든 간에 이 공식이 다 만족이 된다라는 거야. 일반화를 시키는 거지. 자, 얘도 당연히 미분을 딱 때릴 때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 왜냐면 x하고 t가 섞여 있잖아. 그리고 이 gx라는 자체가 왜냐면은 얘를 다 적분한 상태에서 x 집어넣고 2 집어넣은 걸 빼니까 나중에 x만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x에 관한 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잖아. 이렇게 x하고 t, 즉 t로 접근하는데 이 구간에 x가 있어. 두 개의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옛날에 외웠잖아. 근데 외우는 것보다는 똑같이 안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아, 찢어 발겨라 이런 얘기야. 다 이렇게 빼기 인테그럴에 2부터 x까지 t, f, t, dt 이렇게 좀 전개를 쳐라 이거지. 전개를 쳐. 그리고 x를 좀 바깥으로 빼라. 왜? 너는 이 적분상수 t하고 상관없는 놈이니까. 적분하는 t하고 상관없는 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분을 해라. 이런 뜻인 거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통당. 숫자는 필요 없단 말이야. 그치? fx. 여기는 통당 이렇게 하는 거야. 싹 다 들어가는 거야. t라고 적혀 있는 거에다가. 그래서 x, fx.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g2도 0이고 g 프라임 2도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g2도 0이고 g 프라임 2도 0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즉 무슨 얘기냐면 얘가 다항함수라면 gx라는 놈은 x-2 전체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야 지금. 다항함수라면 이렇게 표현되면은 얘가 다항함수다라고 얘기해주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근데 요거 이제 응용 버전들은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제 gx가 또 무슨 또 2부터 x까지 이렇게 x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그렇죠? ft dt야. 그럼 이거 또 찢어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냥 이제는 물론 이제 이거 이 x 마이너스 t는 한 번 미분하면 얘는 사라지거든 그냥. 요거는 암기해도 좋은데 대부분은 이제 이런 기존 딱 정형화된 문제는 1번부터 10번 사이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빨리빨리 풀면 되고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나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g2가 0이고 됐고 미분해볼게. 미분할 때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건 이 x에 저기 x 제곱의 ft 일단 dt가 되는 거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지금 우리가 t 제곱의 ft dt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래서 x 제곱도 앞으로 뺄게.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 거 미분. 자, 이제 미분할게요. g 프라임 x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 통당, 미분, 통당 지워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상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뽑을 수 있는 게 먼저 G2가 0이다. 그리고 여기는 뽑을 수 있는 게 여기 또 G 프라임 2도 0이다. 또 하나 더 뽑을 수 있지? 여러분들 여기다가 0, 0을 집어넣었어요. G 프라임 0도 0이다. 이렇게 세 개를 뽑고 들어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정보들을 다 긁어내야 된다는 말이야. G 프라임 2가 0이고 G2가 0이야. 다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알았지? 그리고 다음부터 되게 쉽단 말이야 이제. 근데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문제는 수투보다는 미적분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 근데 수투에서 나오면 뭐 간단하게 뽑으면 되지 뭐. 그래서 세 개의 정보가 나오는데 뭐. 이해갑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접근할 때 조금만 조심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능 완성을 좀 풀어볼게요. 수능 완성을 좀 풀어볼게요. 애들이 다들 지쳤나봐. 지쳤나봐. 자, 수능 완성 한번 보자. 잠깐만. 이 수능 소리 한 번도 니네 안 이거 숫자 안 해야지, 그치? 안 받았지? 오케이.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래서 요 내용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수투에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는 거야, 한번 보자.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자, 여러분들. 미분에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여기가 fx에 여기 절대값이 딱 이렇게 있어. 절대값이 툭툭 존재한다. 그러면 얘가 존재를 한대. 자,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게 뭐지, 은상아? 그러지. 이거야. fx가 x-1의 제곱을 갖고 있다. 그치? 자, 이거 알았다면 이제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냐면, 진짜, 우리가 저거 문제를 다 들고 와가지고. 그래, 오늘 잘 봐봐. 자,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어. 자, 그런데 연속함수 gx가 있어. 그런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곱하기 gx가 x-1의 fx. 자, 여기에 이제 절대값이 팍팍 실어졌어요. 이때 f의 마이너스 1이 0이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플러스 gx dx 얘가 지금 1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fx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되게 이게 간단한 문제 같은데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이제 21번이나 22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야.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오케이? 정말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보자. 일단은 여기 gx가 연속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들을 붙었는데 이 절대값은 다 세 개한테 다 붙여도 괜찮아요.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 x에다 요들 다 절대값은 다 찢어지는 거야. 이렇게 빠바바바바박 찢어지는 거야. 절대값은.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자, 우리 먼저 기본 학습인데 준비 학습이야. 뭐냐면 gx가 연속이라고 딱 얘기하는 그 순간 그냥 나눠버리세요. 선생님, 얘가 0 될 수도 있잖아요. 그 0 되는 놈을 여기서 다 커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연속은 무조건 나눠도 돼. 왜냐면 나눠졌을 때 여기서 다 약분이 돼서 지가 다 사라지겠다라는 걸 미리 깔고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gx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분의 팅 f의 x의 여기가 지금 폭 절대값이 되어 있고 또 여기도 x-1에 여기도 지금 절대값이 탁탁 붙어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자, 저걸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gx 즉 fx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지금.
자, 여기 이상 없죠? 이 문제는 좀 에너지 투자해야 돼. 사실 내가 뭐 얘기할게. 이거 오늘 TNC 교재 8회 14번 문제예요. 이 문제 꼭 알아야 돼. 얘네가 이거 원래 저기 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미리 풀고 들어가자고. 하도 어렵다 그래갖고 미리 어려운 건 내가 좀 풀어줘야겠어. 자, 딱 보니까 내가 F-1이 0이야. 그치? 그럼 생각해봐. 여기만 집중적으로 한번 봐볼게, 얘들아. 여기만. 여기만. 여기 봐봐, 얘들아. 끝날 필요 없어. 그냥 봐. 지금 x-2라고 뭐가 지금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fx가 여기 fx가 지금 뭐 x-2라고 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절대값이 두둔 상태야 이렇게 지금 이게 안 붙어 있어. 여기 붙어 있고. 그럼 이 이론에 의해서 그렇지? 여기 지금 여기 x-1 하나가 있으면은 되냐 안 되니? 얘가 지금 연속이라는 얘기는 이 새끼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잖아. 이 새끼 극한이 함수 값은 없을 수 있지만 1을 못 집어넣으니까 극한 값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야. 맞지? 그럼 이런 상태에 지금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라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가 x-1승이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놈이 x-1의 제곱을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지? 연속이라는 얘기는 얘가 모든 구간에서 극한을 갖고 있어야 돼. 얘는 당연히 극한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다음 함수 절대값 붙인 거니까. 그럼 이 새끼 극한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f-를 즉 fx가 마이너스 1을 근원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 절대값 저거에 의해서 fx는 x 플러스 1에 제곱하고 어떤 새끼를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이해갑니까 여기까지? 그치? 자 이제 그 다음에 천천히 해석해 볼게. 자 해석해 보자 이제. 그러면 gx는 여기 이제 최고치 함수가 뭔지 몰라. 또 볼게 그냥. 여기 이제 fx가 이렇게 있고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ax 플러스 b라고 쓸까 이렇게? x 플러스 1 전체의 여기가 제곱에 그다음에 ax 플러스 b가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곱하기 x에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야. 여기 지금 절대값이 이렇게 되지. 그치 여기까지? 자 이때 여러분들 자 절대값 x 제곱은 그냥 x 제곱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이해 가야 되는 거 알았지? 절대값 x 제곱은 x 제곱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이상 없지? 자 그럼 어쨌든 이거 절대값 붙은 거니까 일단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날아갈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렇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도 똑같은 새끼처럼 얘는 날아갔어. 왼쪽은 날아갔어. 근데 얘가 또 1승이란 말이야. 돌겠지. 여기 절대값 또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는 끄집어 당겨내봐야 돼 이제. 이거에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끄집어 당겨야 된단 말이야. 끄집어 당겨서 여기를 제곱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얘가 지금 1승 하나만 있잖아. 절대값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 첫 번째가 이 gx를 딱 계산했을 때 fx를 요 놈을 끄집어 당기는 거지 이렇게. 요 놈을 끄집어 당겨서 이게 절대값 x 여기 이렇게. 아이고야. 얘하고 마주쳐갖고 이 새끼를 커팅하는 거야. 그래야지 극한이 존재할 거 아니니. 두 번째는 gx가 x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이제 얘가 x가 아니라 x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거야. x 마이너스를. 그럼 여기가 이제 x 제곱 플러스 1 얘는 x 플러스 1 제곱 얘는 이제 어차피 사라질 거고 얘가 x-1의 절대값을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x-1의 절대값 x의 절대값 얘로 잡아채는 거지.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그래야지 여기는 절대값이 있고 여기 절대값 없을 때 이거의 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의 제곱을 가져야지만이 이거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지만이 극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얘를 땡겨오든 그다음에 두 번째 얘를 땡겨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얘까지 좋았어. 어떡하니? 이런 게 맨날 21번, 22번 이런 데 나오는 걸.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fx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x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요게 x 제곱이 되니까 요게 x 제곱이 되니까 요게 이제 x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x는 하나 깐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제 gx가 뭐가 되냐면 요거는 x 제곱이 된 거야. 절대값 x의 제곱은 x 제곱이니까. 그래서 x에 x-1에 이렇게 절대값을 빡빡 까고 들어간다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만족이 되는 거야. fx하고 gx가 완료가 된 거고. 요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이 지금 x-1의 제곱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노란색으로 할게요. fx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x-1이 되고 gx는 요 놈이 지금 이렇게 얘가 x-1의 제곱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x를 하나 깐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는 x-1에 얘는 아직 못 가고 있어. 절대값을 이대로 살려야 되는 거야. 통통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근데 난 지금 fx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는 말이야 지금. 쟤 아니면 쟤 둘 중에 그림이 하나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해 갑니까? 오케이? 여기까지만 아주 훌륭한 거야 지금. 너는 두 번 체크가 된 거니까, 그렇지? 자, 근데 이제 1번 케이스를 보자. 자, 근데 여기 지금 적분으로 줬단 말이야. 얘가 분명히 1번이냐 2번이냐를 갈라주겠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자, 여기서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내가 자, 여기 딱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지금 마이너스 1에서 한번 튕겼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마이너스 1에서 튕기고 0에서 올라가는 요런 fx가 되는 거야 지금. 좀 큰가? 다시. 왜 그러죠? 마이너스 0. 이게 지금 fx가 되는 거야. 1이 한 이쯤 있다고 치자. 1이 한 이쯤 있다고 칠게. 이미 좀 이상하지만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올라갔다고 칠게. 자, 이게 지금 fx입니다. 보이죠? 근데 gx는 뭐야? 얘들아, gx는 봐봐. gx는 딱 봤을 때 x 이걸 볼게요. 이거 또 gx라는 놈은 x가 1보다 같거나 크면 얘가 x-를 오고 x가 1보다 작으면 이게 마이너스 붙여나가잖아. 그치? 마이너스 x-1이야. 그러니까 1보다 클 때는 그림이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1보다 클 때는 요 놈에서 요거만 체크하고 요 놈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뒤집으려는 거야. 맞아? 요 놈을 뒤집으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요게 gx가 되는 거야. 이상 없나요? 자, 두 번째 얘는 x축이야. 이번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튕기고 얘가 이렇게 1에서 올라가요. 마이너스 1에서 튕기고 1에서 이렇게 싹 올라가면 이게 fx야. 근데 이 gx는 딱 보니까 x가 0보다 크면 여기 어딘가 0이 있어. 여기 어딘가 0이 있는 거야. 0보다 크면은 얘가 그냥 x 들어가는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마이너스 x에 x-를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이렇게 아래 볼록하게 그림을 그릴게. 이렇게 아래 볼록하게, 이렇게 아래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0보다 크면 요거를 살리고 맞아? x x만 했으니까 0보다 작으면은 요 놈을 뒤집으려는 거야. 맞지? 맞니?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0보다 작을 때는 다시 0보다 큰 거야. 미안. 요렇게 될 때는 0보다 클 때는 요 놈을 보는 거고 sorry 0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을 뒤집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요렇게 될 거란 말이야. 요게 gx가 되는 거야. 자, 이게 이해 갔어요? 된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금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하고 gx의 적분 합을 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밑에 거 좀 볼까요, 여러분들?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은 음수가 나와. 그리고 gx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 때리면 다 밑에 있기 때문에 모조리 음수가 나와. 그럼 음수 더하기 음수가 1이 나올 수 있니? 못 나와요. 그런데 f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 넓이하고 이 넓이가 나오고 gx는 또 어디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아무튼 여기 음수 넓이하고 여기 어디 양수 넓이가 나올 텐데 얘네가 합해서 1을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게 맞는 거야. 얘가 안 되니까. 그래서 fx가 얘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fx를 우리는 완벽하게 구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심할 게 하나 있지? 자, 우리 뭐지? 이렇게 좀 위험한 게 우리 지금 뭘 하나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최고차 계수를 모르잖아. 이렇게 K를 같이 있는 거야, 지금부터. 최고차 계수 이름 줘서 끝나는 거 알았니? 됐어? 자, 현사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아직 우리 최고차 계수를 내가 모른단 말이야. 이제 최고차 계수를 구해야 돼. 최고차 계수 구하는 거지. 얘밖에 없지. 얘밖에 없는데. 자, 볼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최고차 계수는 자, 일단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우리 이제 적분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fx를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얘가 그냥 k부터 k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에 x 그냥 적분하면 돼요. 얘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을 할 때 얘 갈린단 말이야.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두 개로 갈린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잠깐만. 아, 얘구나 이게. 미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누굴 적분하는 거지? 밑에 있는 거잖아. 1보다 작은 요 놈이네. 이거 그치? 이거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1 요거를 적분해주면 얘가 1이 나오겠다. 그럼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럼 k 값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분하고 미분이 이렇게 섞입니다. 한번 쓱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문제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22번, 21번에 이런 문제 진짜 많이 선생님 지금 좀 이따가 수강 점검 들어올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소방 점검 들어오면 뭐 해야 되나? 대피해야 되나? 아니, 이거 우리도 나는 항상 궁금했어. 이게 스프링클러냐? 대부분 어떻게 될까? 자, 이거 이해 갔니? 좀 빡빡해? 자, 이 문제는 내가 지금
우리 그 특강도 마찬가지고 TNC도 마찬가지고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 계속 이 얘기하잖아. 이 얘기. 그렇지? 이 얘기. 계속 이런 쪽에서 지금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도 이게 그러니까 수능에서 저런 문제가 별로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건 이제 안 나왔으니까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돼. 분명히 낼 거란 말이야. 낼 거란 말이야. 비스무리하게 낼 거란 말이야. 이것도 준비해야 돼. 자, 됐습니까? 다시 볼게요. 자, 여기는 뭐 크게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여기를 좀 보자. 자, 먼저 다시 한번 보는 거야 이제. 연속이래. 무조건 나눴더니 이렇게 됐어. 그런데 F1이 F-1이 0이라고 딱 줬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지금 분모에 x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를 갖고 있단 말이지. 근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이 새끼는 1승이라고. 그럼 얘는 당연히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절대값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맞지? 여기까지 딱 세팅이 들어가는 거야. 자, 첫 번째 넘어온 거야 지금. 딱 올려봤어. 올려봤더니 얘가 이제 절대값, 다 절대값인데 나눠봤는데 어쨌든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 내가 샥 날렸단 말이야. 나머지 1차가 하나 남았거든. 근데 얘 또 1차가 또 지금 절대값을 쓰고 있어. 그럼 얘는 1승이니까 얘가 지금 이거의 두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를 끄집어 당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강제로 두 개를 만들어줘야 돼. 그럼 x가 끄집어 당기는 경우하고 x 마이너스 끄집어 당겨서 얘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 ax 플러스 b가 첫째 얘하고 똑같이 되는 이렇게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얘하고 똑같이 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을 거란 말이다. 그치? 자 그럼 위의 경우를 따지면은 절대값 곱하기는 그냥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x 제곱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x 제곱이 되니까 하나를 까버려. 그럼 남는 거는 다 약분되면서 x 곱하기 얘는 그대로 있는 거야. 알았니? x 곱하기 절대값 x가 탁 하나 남는 거고. 여기까지. 어려운 내가 두 번, 세 번 해줄게. 잠깐만. 네. 점검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말 빨라. 자, 다시 이거 정진하고. 두 번째는 얘하고 똑같을 때 보는 거야 이제. 그럼 얘가 이제 제곱이니까, 그렇지? 이거 까고 여기서 하나 까니까 x-1의 절대값 x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라고 지금 두 가지 형태. 그 대신 여기서 조심했던 내가 이거는 지금 최고차계수 1로 놓은 거고 최고차계수 지금 없잖아. 그럼 여기 잠깐만 이제 이렇게 k로 놓고 다시 보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양수되니까. 요렇게 세팅이 되고 요렇게 세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얘는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를 잘 봐봐. 이 뒤에 있는 절대값은 살아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x가 1보다 크면 얘가 양수니까 요렇게, x가 1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요렇게 그림이 따로 그려진다고. 그치? 얘도 마찬가지로 x가 양수일 때는 얘는 똑같은 그림 그려지는데 x가 양수일 때는 얘를 그리면 0부터까지, x가 음수일 때는 요 놈을 쉐까닥 뒤집어서 요 놈만 살리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를 볼게. 여기를. 자, 마이너스 1부터 fx하고 gx를 각각을 적분해서 더했더니 1이래. 이거 딱 보니까 얘는 fx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이게 음수가 나오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이 빨간색 적분하면 다 음수란 말이야 지금. 음수 더하기 음수도 1이 나올 수가 없어. 이때가 아웃이야. 위에 거밖에 안 돼. 그렇지? 이때 이제 k를 구해야 돼. 그럼 딱 보자. 요거니까.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자, 그림을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림은 이거 넓이가 아니라 그냥 적분 때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요 위로 볼로 이 새끼란 말이야, 이 새끼. 얘란 말이야, 얘. 이거 적분을 딱 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k 값이 나오게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완벽하게 얘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를 두 번, 세 번 연습해서 완벽하게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 알겠니? 진짜야, 진짜야.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와. 절대값 같은 거. 자, 처음 볼 때는 이랬는데 이거 두 번 반복하니까 이제 눈에 보이지? 다시 세 번 갑니다. 연속이에요.
나누세요. 근데 fx에도 절대값 fx가 있어요. 다 쪼갤 거니까. 근데 얘가 지금 x 플러스 1 인수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러면은 여기 1승이니까 절대 위에 붙었잖아. 여기 위에 붙든 아래 붙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안 돼. 얘가 왜? 얘가 한 개만 있으면 이 절대값 없을 때 우극한 자각하니 부호가 달라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올렸어. 팅 올렸어. 절대값의 제곱은 제곱이니까 사라져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차식이 있는데 또 2차식이 있어. 그럼 얘가 우극한 자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여기 0되는 포인트에서. 그러면 안 돼. 1승 1승에 얘가 제곱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 당기고 끄집어 당겨야지. 첫 번째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 얘하고 얘가 같은 경우. 근데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으니까 하나 까면서 여기서는 앞에 건 절대값이 없어져. 뒤에 건 살아있어. 앞에 건 없어지고 뒤에 건 살아있단 말이야. 아까 그림 그리세요. 적분이 누가 맞는지 보는 거야. 밑에 거 안 돼. 위에 거만 돼. 그럼 바로 적분 들어가서 1. 그렇게 일어나. 끝. 좀만 쉬었다 할게.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알겠죠?